한번 상상해 보세요. 1990년대입니다. 당신의 방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멋진 남자들의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다른 환상을 구현했습니다. 완벽한 미소, 반항적인 아우라, 마음을 녹이는 눈빛. 그들은 평범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세대의 꿈의 왕자였고 우리 젊음의 영웅이었으며 수백만 명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명씩 스캔들이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무대를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발 아래에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명성을 등졌습니다. 무엇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이 행복의 정점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까요? 권력? 돈? 명성? 아마도 그들은 명성의 화려한 외관 뒤에 더 중요한 것, 즉 진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고 오늘날 플래시와 박수갈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을 살아가고 있는 7명의 남자를 발견합니다. 일부는 아버지가 되었고 다른 일부는 교사가 되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용기입니다. 비록 세상이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를 원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자, 이제 누가 할리우드의 유혹에서 벗어났고 2025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 맥컬리 컬킨. 그는 한 세대 전체의 어린 시절의 얼굴이었습니다. 맥컬리 컬킨, 금발머리의 작은 소년으로 혼자 집에 남아 세상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나 홀로 집에는 그를 90년대 최고의 아역 스타로 어린아이 같은 영리함과 매력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불과 14세에 그는 이미 당대 최고의 출연료를 받는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할리우드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저 멈췄습니다. 맥컬리는 더 이상 상품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에 의해 통제되는 아이, 잠들지 않는 기계 속의 인물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명성과 계약이 빼앗아간 삶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배역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는 물러났습니다. 그의 은퇴는 헤드라인, 소문,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뒤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는 법을 배운 한 남자가 성장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 갈등, 재산 남용, 잘못된 친구들,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맥컬리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유머, 자기 비하, 놀라운 성숙함으로 그는 새로운 삶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The Pizza Underground라는 코미디 밴드를 결성했고 풍자 잡지를 만들었으며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작고 용감한 영화 프로젝트에 출연했습니다. 오늘날 2025년에 맥컬리 컬킨은 45세입니다. 파트너 브렌다 송과 그들의 아들과 함께 그는 스튜디오의 압력에서 벗어나 평온함, 따뜻함,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3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별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말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행복합니다. 한때 집에 혼자 있었던 소녀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이번에는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조나단 테일러. 토마스 그는 90년대의 완벽한 우상이었습니다. 조나단 테일러 토마스, 줄여서 JTT,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가진 소년으로 아빠는 최고에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라이온 킹에서 어린 심바의 목소리로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포스터는 전 세계 어린이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잡지들은 그를 할리우드에서 가장 똑똑한 10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에게 명성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을 때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할리우드를 등졌습니다. 성공의 한가운데서 그는 화려함에 작별을 구했습니다. 스캔들도 실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는 소망뿐이었습니다. 조나단은 나중에 카메라 앞에서의 삶이 그를 지치게 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중 앞에서 사라졌고 하버드에 입학하여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으며 나중에는 컬럼비아와 심지어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도 공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헤드라인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는 지식, 고요함, 의미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의 은퇴는 그를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그를 헛되이 찾았고 팬들은 그가 언제 돌아올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JTT는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가끔 감독이나 성우로 카메라 뒤에서 일했지만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고 스포트라이트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미디어와 자기 표현에 대한 강연을 했지만 스타로서가 아니라 사상가로서였습니다. 2025년에 조나단 테일러 토마스는 44세입니다. 그는 은둔하고 교양 있고 교육받았으며 영원한 10대 스타라기보다는 교수님을 연상시키는 수염과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레드카펫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뿐입니다. 그는 명성을 깨달음과 맞바꿨고 찬사를 자기 존중과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를 오늘날까지 그의 세대에서 가장 매혹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 90년대 후반에 그는 꿈의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모든 로맨틱 코미디를 빛내주는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쉬즈 올다에스이나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와 같은 영화들은 그를 장르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배우도 그렇게 effortlessly 완벽한 연인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공 뒤에는 조용한 피로감이 커져갔습니다. 명성의 빛은 그에게 점점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레디는 나중에 할리우드가 그를 지치게 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항상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촬영장의 냉기, 카메라 앞에서 끊임없이 연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24 촬영 중에 부정적인 경험은 그가 더 이상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척추 수술 후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몸과 영혼은 진정한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었습니다. 영화 세트 대신 가족, 그는 전업 아빠, 남편, 그리고 문자 그대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에서 비롯된 요리에 대한 그의 열정은 추억과 레시피로 가득 찬 베스트셀러 요리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프레디는 창의력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프레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비우디오비를 위한 대본을 썼고 스타워즈 반란군에서 성우로 일했으며 자신의 팟캐스트 레슬링 위드 프레디를 시작하여 삶, 사랑, 그리고 할리우드의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2025년에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는 49세입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거의 서지 않지만 그를 보면 희끗희끗한 머리, 편안한 미소, 그리고 평온함이 느껴지는 그가 안정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스타도 우상도 완벽주의자도 아닌 행복이 스크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한 남자입니다. 4. 앤드류 키건. 그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매력적인 반항아였습니다.
내가 널 미워하는 10가지 이유와 세븐스 헤븐으로 유명한 앤드류 키건은 90년대의 아름다운 악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미소, 검은 눈, 그리고 다가가기 어려운 눈빛은 그를 젊음의 유혹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경력을 계속 쌓는 대신 앤드류는 완전히 다른 삶, 즉 영적인 삶으로 향했습니다. 2014년에 그는 베니스 비치에서 풀 서클이라는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카카오 의식, 영적인 음악. 갑자기 한때의 10대 스타는 새로운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충격을 받았고 그가 일종의 종교 집단을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헤드라인은 그를 할리우드 과거를 가진 구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키건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풀서클이 숭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년간의 명성 끝에 그는 영화상과 피상적인 박수갈채를 넘어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오래된 사원 건물을 개조하고 그곳에서 음악 철학 공동체로 특징 지어지는 주간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아버지가 된 그는 나중에 딸에게서 삶의 진정한 닻을 찾았습니다. 그는 에스케리즘, 신비주의, 현장에서 멀어졌지만 영성과 의식적인 삶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2025년에 앤드류 키건은 46세입니다. 그는 조용히 살고 디자이너 수트 대신 리넨 셔츠를 입고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두 세계,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인간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글을 씁니다. 한때 할리우드와 연애했던 이 남자는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찰리 코르스모, 그는 후크와 밥은 어떻게? 와 같은 영화에서 수백만 관객을 매료시킨 진지한 눈빛을 가진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찰리 코르스모는 다른 아역 배우들과 달랐습니다. 규율 있고 지적이며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할리우드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공부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의 많은 동료들이 캐스팅이나 스캔들로 끝나는 동안 찰리는 명문 MIT에 등록하여 물리학을 공부했고 나중에는 예일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영화계는 그에게 단지 기억이자 어린 시절의 한 정류장이었습니다. 그의 한때 공동 출연자들이 레드카펫을 밟는 동안 그는 교과서를 보며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2025년에 찰리 코르스모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경제 및 기업법 교수입니다. 그의 학생들은 종종 그들 앞에 있는 남자가 한때 로빈 윌리엄스와 더스틴 호프만과 함께 연기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내면 거의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찰리는 그것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겸손함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할리우드 경험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합니다. 바로 자신을 재창조할 용기입니다. 그는 가끔 예술, 윤리, 경제의 연관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그는 명성은 덧없지만 지식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가 오늘날까지 스티븐 스필버그와 크리스마스마다 주고받는 편지들은 시간의 변화를 견뎌낸 우정의 조용한 증거입니다. 찰리 코르스모는 47세입니다.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 교사, 사상가, 역할 모델입니다. 한때 해적들과 싸웠던 소녀는 생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유축 스키트 울리치, 그는 어두운 매력의 전형이었습니다. 스키트 울리치, 깊은 눈과 위험한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90년대 스크림은 그를 한 세대 전체의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장면에서 유혹과 위협 사이를 오가는 신비로운 배드보이였습니다.
여성들은 열광했고 감독들은 그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의식적으로 등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 후에 스키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큰 역할, 국제적인 관심, 부. 하지만 그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압박감, 끝없는 관심 게임, 영화 산업의 인위성, 이 모든 것이 그를 내적으로 지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음을 뒤로하고 진정으로 평화를 주는 것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스키트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은퇴했고 작은 영화 및 TV 시리즈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항상 자신의 삶에 맞는 경우에만 참여했습니다. 그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다른 방향으로 옮겨갔습니다. 클래식 자동차. 그는 오래된 모델을 복원하고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름, 금속, 엔진 소리 속에서 할리우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평온함을 찾습니다. 2025년에 스키트 울리치는 55세입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넓은 공간, 자연, 고요함이 있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팬 컨벤션에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고 겸손하며 놀랍도록 현실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영화 캐릭터들의 차가운 가면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삶을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모습으로 소중히 여기는 한 남자만 있습니다. 스키트 울리치는 명성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얻었습니다. 7. 릭 모라니스. 그는 온 세대를 웃게 만들었던 눈에 띄지 않는 영웅이었습니다. 릭 모라니스. 애들이 줄었어요. 의 사랑스러운 아버지. 고스트버스터즈에 기발한 유령 사냥꾼이었습니다. 마초와 글래머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는 온화함과 유머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는 그의 경력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삶이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991년 모라니스는 아내를 심각한 질병으로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두 어린 자녀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할리우드는 그에게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제안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결정했습니다. 가족이 먼저다. 그렇게 그는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 배우 중 한 명이었지만 조용히 대중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명성과 배역을 쫓는 동안 릭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레드카펫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상의 조용하고 진정한 행복뿐이었습니다. 20년 이상 그는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집에 있을 수 있도록 가끔 성우 작업만 했습니다. 오늘날 2025년에 릭 모라니스는 71세입니다. 그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한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며 자신의 가족과 리듬에 맞는 프로젝트만 수락합니다. 광고 캠페인과 애들이 줄었어요. 리부트에서의 짧은 복귀는 명성을 되찾으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인사였고 그 스스로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한 장이었습니다. 릭 모라니스는 진정한 힘이 스포트라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화려함을 아이들의 웃음과 맞바꿨고 세상의 어떤 대가도 이보다 더 가치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7 남자, 7 길, 그리고 하나의 공통된 목표, 평화. 그들 모두는 명성, 부, 찬사를 가졌지만 그들은 가족, 지식, 믿음, 자유와 같은 더 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2025년에 그들은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진정한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공은 지나가지만 내면의 평화는 남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일은 그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잊혀진 아이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그들의 길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함께 알아보세요.